오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창조하신 일행천리 전술로 널리 알려진 이 간무경비도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간무경비도로는 일제가 1939년에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출을 막아보겠다고 건설해 놓은 오늘의 량강도 갑산군과 그리고 함경북도 무산군을 연결하는 이런 도로였습니다. 바로 이 도로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1939년 5월에 보무당당히 행군해 갔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항일무장투쟁사에 빛나게 알아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그것도 대낮에 이 간무경비 도로로 보무당당히 행군해 갔는가 하는 데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아마 백예봉 수경지에서부터 얘기가 시작돼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산지구 진공작전을 위해 국내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백예봉 수경지에 도착한 것은 1939년 5월 20일이었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부대에 수경 준비를 하는 한편 정찰조를 파견하시어 주변 지형부터 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정찰을 마치고 돌아온 정찰조는 위대한 수령님께 백예봉 앞에 멋있는 도로가 있다고 보고 올렸습니다. 그 도로가 바로 간무경비도로였습니다. 천거의 밀림 속을 가로질러 뻗어간 이 도로의 총 연장 길이는 120km나 됩니다. 일제가 이 도로를 건설한 목적은 유격대가 국내에 진출하는 경우 밀림 속을 가로질러 조선인민혁명군을 토벌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유격대원들이 이 도로를 정찰할 당시에는 도로공사가 방금 끝난 뒤여서 청소까지 말끔히 해놓고 검열을 받기 위해서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날 밤 백예봉 수경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적들의 포위 속에서 행군을 하고 있다. 앞에도 적, 뒤에도 적, 옆에도 적들이 쫙 깔려 있다. 어떻게 해야 단숨에 무산으로 진출할 수 있겠는가? 당시 두만강과 압록강 연안은 일제의 수비대와 헌병대, 경찰서와 파출소를 비롯해서 각종 초소들이 빼곡히 들어차 말 그대로 물샐 틈 없는 국경경비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경경비 실태에 대해 조선 총독부가 발간한 도서 시종 30년 사이는 이렇게 서술돼 있습니다. 1. 경찰관의 증언. 소화 12년도에 경시 1명, 경부 21명, 경부보 42명, 순사 1030명을 증언하며, 또한 소화 14년에 경부 2명, 경부보 6명, 순사 145명을 증언하여 국경경비에 완비를 가하였다. 2. 장비의 강화. 경찰서, 주재소, 출장소에는 망루, 참호, 은폐호 등을 설치함과 동시에 기관총, 수류탄, 조명탄, 척탄통, 탐조 등을 갖추며, 또한 공중 육지의 종합경비에 견고한 진을 치기 위해 육군 정찰기 2대, 신예기 1대를 구입하여 갖추어 주었다. 3. 국경경비 도로의 개설. 국경선은 광활한 산야로서 완전한 연락도로가 없고 우마차의 교통이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1939년에 포태 농사 사이 75km, 주린 육토장 사이 38km, 독산 포태 사이 7km, 합계 120km의 국경경비 도로를 신설함으로써 경비의 완벽을 기하였다. 백예봉 수경지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의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산지구로 단숨에 진출할 수 있겠는가?
당시 지휘관들이 여러 가지 대책안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 어떤 지휘관은 앞에는 경비도로이고 또 적들이 이것을 포위하였으니 무산 방향으로 가는 길이 막힌 바에는 이 백여봉 일대에서 간산봉 전투와 같은 큰 전투를 저지가자고 했습니다. 또 어떤 지휘관은 유인조를 파견해서 적들의 주목을 장백 방향으로 쏠리게 하고 슬쩍 무산 방향으로 빠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들이 내놓은 대책안들은 당시의 정세로 비춰볼 때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지휘관들이 내놓은 안들이 왜 적합치 못했는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자면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저국에 진출한 1939년 5월 18일부터의 국내 정세에 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경성일보에는 김일성 부대 600명, 국경을 넘어 10여 개월 태세, 함남북 경비대 긴장 이란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구전부터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이른바 금성절벽의 국경경비지는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대부대로 포위 소멸할 전투태세에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 들어온 흔적을 발견한 일제는 밀림 속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량강도 삼지연시 리명수동에 있는 건창수경지. 조선인민혁명군이 저곡에 진출해서 두 번째 밤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첫날에 수경한 총봉수경지까지의 거리는 불과 10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왜 이런 곳에 두 번째 수경지를 정했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멀리 빠지는 척 하다가 이제 적들의 코앞에 살짝 돌아가는 이런 전술을 쓰셔서 이제 적들을 갈팡질팡하게 하셨습니다. 그 적들이 그 둥지를 틀고 있고 또 이제 일제가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출을 막아보겠다고 정말 대대적으로 이제 무력을 증강하고 삼엄한 경계막을 펴고 있는 때에 일단 그 적들에게 발견되면은 그 신속히 빨리 이제 몰리로 쭉 빠져서 정적을 감추는 것은 그 유격전에서의 일반 그 군사 상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일제 놈들이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게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그 코앞에서 두 번째 수경을 하도록 하심으로써 적들에게 다시 한번 골탕을 먹이시었습니다. 한편 그 일제는 그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포위 수색 작전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한편 그 사방에다가 밀정들을 이제 파견해 가지고 항일 유격대의 그 행적을 찾기 위해서 정말 피눈이 돼서 날뛰었습니다. 그 밀정들이 건창수경지에도 나타났습니다. 천막들을 거의나 쳐가는데 망원초 군무에 나갔던 한 대원이 낚싯대를 맨 왼 사람을 앞세우고 사령부 쪽으로 오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깊은 곳에 낚싯대를 가지고 오슬렁거리다가 망원초에 단속되었다니 묻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건창 일대에는 낚시질을 할 만한 곳이 별로 없었다. 망원초 군무에 나갔던 대원들의 말에 의하면 2명의 낚시꾼들의 거동이 수상하여 그들을 붙잡아 문초하려고 하니 한 놈은 그만 도망치는 바람에 놓치고 한 놈만 붙잡았는데 그 놈의 몸에서는 권총까지 나왔다는 것이었다. 놓쳐버린 이 한 놈의 밀정은 불피코 적들에게 수경지의 위치를 알릴 것이다. 하다면 빨리 수경지를 옮겨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때 그 취하신 조치는 정말 대범하고 비범한 이런 전술적 조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 한개 서부대를 퍼테리 방향으로 진출시켜서 이제 습격 전투를 진행하도록 하시고, 다른 한개 서부대는 이제 발자국 자리를 많이 내면서 다시 압록강을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들로 하여금 정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 부대가 다시 압록강을 건너서 장백의 수림 속으로 종족을 감춘 것으로 이렇게 알도록 전술을 세우셨습니다. 19일 오전 7시 반경 백두산 및 밀림지대에서 민호와 한북경찰부 고등과장이 지휘하는 한북토벌대는 200여 명의 김일성의 주력 부대와 만나 현재 격렬히 싸우는 중이다. 이 작전은 조선인민혁명군의 행처를 안개 속에 감추듯 해서 적들이 갈팡질팡하게 하는 유인 전술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창을 떠나 베개봉에서 수경하도록 하셨습니다. 놓쳐버린 이 한 놈의 밀정의 그 밀고를 듣고 적들의 토벌 무력이 이 건창 수경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행차된 나발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가 이미 베개봉 수경지로 위치를 옮긴 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적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같은 전술을 쓰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한 것은 우리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를 통해서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건창 수경지에서부터 베개봉 수경지까지의 거리는 10리도 되나마난 이런 거리입니다. 바로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 부대가 또다시 수경하리라고는 적들로서는 정말 꿈에도 상상 못할 이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개봉 일대에 대한 적들의 포위 수색은 시간상 문제였습니다. 만일 오랜 시간 베개봉 일대에 머무르게 되면 흔적을 발견한 적들의 대무력이 여기로 집결될 것은 불보듯 명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위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베개봉 수경지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의 회의에서 지휘관들이 내놓은 안들은 조성된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무산직으로 한달음에 빠져나갈 수 있는 묘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가지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적들이 방금 닦아놓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간무경비 도로를 따라 대낮에 행군에서 쭉 빠져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퍼런 대낮에, 그것도 보통 달구지길이 아니라 대도로로 소부대가 아닌 대부대가 행군을 하자고 하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휘관들에게 바로 동무들의 태도가 우리가 대낮에 간무 경비 도로를 따라 행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적들은 지금 우리가 저들이 특설한 경비 도로를 따라 백주의 대오를 지어 행군하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점에 백을 대려 행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적들은 우리가 산바를 타고 백두산 동남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포태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대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큰 길에는 주의를 좁게 돌리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은밀성과 불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로 밤에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야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바로 여기에 우리가 대낮에 간무 경비 도로를 따라 행군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 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1939년 5월 21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 부대는 베개봉 수경지를 떠나게 됐습니다. 손짓 많고 모두
당시 백예봉 수경지를 떠나 행군을 타고 치던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은 1939년 5월 22일 12시경에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여기 삼지연 못가에서 휴식하게 되었습니다. 한 것은 그날 조선인민 혁명군 부대가 목적한 무포까지 가는 로상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보이 수령님께서 휴식 명령을 내리시자 대원들은 모두가 한성을 올리며 이 못가로 막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못가에는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었고 정말 저 멀리 이르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바라보였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허리도록 삼지연 못가를 바라보시며 정말 삼지연은 경치도 좋고 물맛도 좋습니다. 이 물을 양껏 마시고 힘껏 저국을 해방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항일의 요성영이신 김종숙 어머님께서 저 목가에 맑은 물을 종이 떠서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셨습니다. 그때 여대원들이 사령관 동지께 사령관 동지 여기에 그냥 초막을 짓고 눌러앉아 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 일제놈들을 몰아내고 꼭 나라를 되찾고 여기에 인민의 문화 휴양지를 꾸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지연에서 잠시 휴식한 조선인민 혁명군 주력부대는 간무경비 도로를 따라 범우당당히 행군했습니다. 간무경비 도로를 힘있게 디디며 일행천리 행군에 참가했던 나는 이 글에서 그때 심장으로 느낀 대원들과 인민에 대한 사령관 동지의 뜨겁고도 깊은 사랑에 대하여 적으려고 한다. 사령관 동지를 모시고 오호물동을 넘어 그립던 조국 땅에 젖발을 들여놓은 우리 대호가 청봉과 건창, 백예봉에서 하룻밤씩 묵고 삼지연을 거쳐 무산 쪽으로 가는 큰 길에 들어선 것은 1939년 5월 21일 정오가 좀 지난 때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 원수들이 우리를 치겠다고 닦아놓은 길로 우리가 먼저 놈들을 족치러 간다는 통쾌한 생각으로 들뜬 기분이었던 나였지만 막상 울창한 수림 속 한복판을 꿰질러 직선으로 뻗어간 대도로에 들어서니 은근히 마음이 조여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간무경비 도로에 줄지어 늘어선 외놈들의 초소들마다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야 신음하는 우리 인민을 한시라도 구원할 수 있기에 저국 광복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올 수 있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슬아슬한 길이었습니다. 조선인민 혁명군 주력부대는 높은 행군 속도를 보장해서 100리에 달하는 간무경비 도로를 통과해서 1939년 5월 21일 해질역에는 무포에 도착했습니다. 무포 수경지에서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은 행군 과정에 해진 신발들을 수리하며 간무경비 도로를 통쾌하게 통과한 데 대해 자랑스럽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때 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오늘 행군을 하면서 이 도로를 닦느라고 고역을 치루었을 우리 인민들을 생각했다고, 얼마나 많은 정장년들이 이 천고 밀림에서 나무를 찢고 나무 뿌리를 들춰내고 바위를 까내며 고역을 치루었겠는가고 하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각들 해보라고, 정말 고역을 치르면서 우리 인민들이 바란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그들은 이 길로 조선인민 혁명군이 하루속히 쳐들어와서 외놈들을 족칠 것을 바랬을 것이라고. 그리고 삼천리 강산의 모든 길을 마음껏 활보하며 살아갈 해방된 조국 땅을 그려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이제 후에 우리 인민들이 자기들의 원한과 한숨이 순배인 이 길, 정말 적들이 조선인민 혁명군을 치겠다고 닦아놓고는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이 길로 우리가 외놈들을 족치려 고무당당히 행군해 갔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가슴 후련해 하겠는가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 열렬한 이 사랑의 감정을 지니면 원수에 대한 증오심도 생겨나는 것이고 또 원수를 족치는 이런 지혜와 용기도 생겨나는 법이라고 교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뛰어난 전법도 무비의 탐욕도 바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감무경비 도로에서 강행한 일행천리 행군은 몇 개련대나 사단의 적을 소멸한 것보다 더 큰 소득을 얻게 했습니다. 적들은 훗날 조선인민혁명군이 자기들이 닦아놓은 경비 도로를 따라 대낮에 행군했다는 것을 알고 미중료의 괴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항일무장 투쟁 시기에 우리가 일행천리 전술을 여러 번 썼습니다. 몇 번 써보았는데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나 시퍼런 대낮에 경비도로라는 이름이 달린 신장로로 수백 명을 헤아리는 대부대가 일행천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즉 감무경비도로 개통식은 우리가 해준 셈입니다. 우리는 고추 뻗은 적들의 경비도로를 따라 대낮에 보무당당히 행군하여 그날로 두만강 기슭의 무포에 도착하여 수경하였습니다. 이처럼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모시었기에 우리 인민은 서쪽 기술적으로 피할 바 없이 우세한 두 제국주의 강적을 타승할 수 있었고 이 땅의 승리의 역사만을 아로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기에 2019년 12월 위대한 수령님의 자랑찬 항쟁사가 어려있는 여기 무포 수경지를 찾으셨던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필승의 신념과 배심이 넘쳐 주도권을 틀어쥐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은 조선 혁명가들의 고유한 투쟁 기질이고 불변의 투쟁 방식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백도의 밀림에서 시작된 일행천리는 오늘도 우리 혁명대오의 진군 방식이며 우리 조국의 끊임없는 비약의 원동력입니다. 엄혹한 혁명의 정세는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백두에서 창조된 투쟁 기질, 투쟁 방식이 있기에 승리는 언제나 확정적입니다. 그 진리를 알려면, 그 정신을 체득하려면 누구나 백두산에 올라야 합니다. 누구나 백두산 대학을 나와야 합니다.